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양세준 전문가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아마 제목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양세준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세준입니다. 네, 그간 어떻게 뭐예요? 오늘 빌런 전문가요? 네, 빌런 전문가.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빌런을 어떻게 하면 빌런답게 만들 수 있을까? 전문가? 나 전혀 전문 분야가 아니겠는데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간 지내셨나요? 요즘 이제 종강 시즌이어서 그쵸. 1학기를 마치는 중이어서 어제도 3학년 종강식을 했고 오늘 또 2학년 종강식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에 이제 돌입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쵸. 기다렸던 순간임과 동시에 와. 또 기말에는 또 기말 교수님 과목은 시험을 보나요? 네, 시험을 봅니다. 저희는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 시기여서 이제 어쨌든 종강 시기가 되게 바빠요. 그래서 종강식이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한숨 돌릴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피드백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시겠네요. 그런 시기입니다. 피드백을 그러면 대면에서 직접 만나서 하시나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특히 3학년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인데 졸업작품 준비하는 수업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개강식이랑 종강식을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모두 나오라고는 못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만 나와라 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거의 다 나와서 학생들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이제 종강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와, 그거 좋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다음에 개강식 때는 나올 수 있는 학생도 한번 나와봐라.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괴롭히는 걸까? 근데 정말로 이제 뭐 당연히 불이익 같은 건 안 줄 거고 네. 안 나온다고 해도 그리고 그 카메라랑 마이크 들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집에서도 들으려면 들을 수 있고 나오겠다고 말해놨지만 늦잠 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고 그쵸, 그래도 그쵸.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근데 학생들이 의외로 자기들도 서로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그런 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 창작자에게 수업을 1, 2학년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냥 랜덤으로 모임을 만들어주고 공통의 과제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만화하는 학생들은 샤이해서 맞아요. 좀 이렇게 그런 거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학생들이 변화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코로나 이후에 좀 억눌렸던 게 그렇죠, 풀리면서 그렇죠. 좀 우리도 네. 좀 사람 만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의외로 그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혹은 발표하는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좀 교류를 원하는 그런 듯한 느낌도 들고 되게 네. 좀 밝지 않아요? 학생들이 네. 전반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지들이 먼저 나서서 교류를 하진 않고요. 그쵸. 교수님이 네. 등 좀 떠밀어 줬으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향인은 맞는 것 같아요. 외향인의 비율보다 내향인의 비율이 훨씬 많기는 하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다리던 진짜 종강 네. 방학을 거의 맞이할 때가 되었고요. 그렇네요. 다음 주면 저는 종강을 하네요. 전 과목이. 네,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요? 전 다음 주 수요일. 그렇게 원래는 한 6월 마지막 주를 남기고 그 전주에 모두 다 종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체율이 참 많아서 네. 그렇죠. 대체 공휴일이 참 쉴 때는 달콤한데 약간 그 쉬면서 조삼모사 같은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방학이 짧아지니까. 네. 그리고 이게 대체 공휴일이 요일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월요일이잖아요. 맞아요. 월요일 수업이 항상 너무 늦게까지 맞아. 종강을 질질 끌게 돼가지고 방학이 그러니까요. 짧아지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방학 때 계획 있으세요? 지금은 뭐 일단 제가 방학 끝날 때쯤에 런칭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방학 동안은 거의 작업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시겠네요. 네, 지금 사실 이미 거의 주간연재처럼 작업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시지? 피곤함 기색이 없어서 아닙니다. 몰랐네요. 이번 주에 거의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요? 네, 거의 계속 2-3시간 자고 나오고 계속 그러고 와, 대단하시네요. 이번 주만 지나면 그래도 다음 주에 종강이니까 좀 일단 와, 여러분 양세준 작가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대요. 네. 내 말은 웃음은 뭐지? 아닙니다. 미리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래도 4시간씩 주무시면서 학교 수업도 하고 연재해야 되는 그 분량을 또 마감을 하고 계시다니까 완전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작화 단계인데 작화 네. 단계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좀 편해서 지금은 오히려 좀 상쾌하게 하고 있고 요거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콘티 단계 들어가는데 이제 또 그때 또 골머리 앓을 거고. 시간은 많이 걸려도 그래도 뭔가를 듣거나 하면서 얘기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작업할 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콘티 짜거나 할 때는 진짜 집중하셔야 노래도 되고. 못 듣고 영상도 못 틀어놓고 작업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작화할 때는 그래도 좀 능숙한 작업이니까 손만 움직이면 돼서 뭐 GC 같은 거 하면서 동료 작가들이랑 떠들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학생들이랑도 많이 하고 혹은 유튜브 틀어놓고 작업하기도 하고 아마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작업하시는 동료 작가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이종범 웹툰스쿨도 그렇고 재미의유도 그렇고 약간 작가들이 작업 메이트로 쓰기 좋은 방송들이라서 1시간 이상 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 만화 얘기이기도 하고 해서 그쵸. 아마 많이 보면서 작업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시는 건 아니겠죠? 네, 설마요. 네, 작업 메이트가 될 수 있다면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는 요즘에 양혜석 작가님께서 저번 시간에 추천을 하셨던 넷플릭스의 그거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돼요? 예능이에요? 운동 예능? 예능이죠. 서바이벌이라고 해야 되나? 서바이벌 예능. 그쵸. 네, 서바이벌 예능인 사이렌 불의 섬을 봤어요. 네네. 네, 저는 원래 쭉 몰아 보잖아요. 네. 네, 몰아서 봤습니다. 끝까지 네, 다. 끝까지 다. 몇 화예요? 몇 화였지? 10화? 10화. 네, 10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기억이 상세하지 않아요. 네, 근데 10화였던 것 같고 우승팀까지 봐야죠, 뭐. 네, 일단 보기 시작했으면 우승팀까지 봐야 되는데 혹시 보셨나요? 양세준 작가님도? 저는 1화만 봤습니다. 왜 1화만 보셨어요? 1화만 보고 네. 취향이랑 거리가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도 1화를 보고 조금 확 몰입되진 않았어요. 이거 재밌다고 했는데 분명히 1화에 대한 그런 기대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사실 양혜석 작가님도 안 보고 추천하신 거긴 했었거든요. 그쵸? 네. 이런 게 있는데 화제더라.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화제더라라는 얘기 그리고 되게 강력하게 잘 추천을 하시니까 믿고 봤는데 1화가 되게 길고요. 그리고 1화에서 되게 몰입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좀 적어서 이걸 계속 봐야 되나? 하고 꾹 참고 3화까지 봤다가 좀 쉬었다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진입 장벽이 좀 높더라. 1화만 봐서는 어떤 게임의 룰인지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조금 설명이 아쉬웠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분명히 되게 매력적인 분들일 거고 맞아요. 그 스펙만 봐도 네. 되게 매력이 있는 분들이고 되게 개성이 강한 분들인데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1화에서는 그 세계관 설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 섬은 다른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곳이고 우리는 얼마나 빡센 게임을 할 거고 하는 식의 자기네 프로그램과 세계관에 대한 설명하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해서 저는 정작 중요한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서바이벌 예능을 잘 안 봤던 사람으로서 이 각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군인 팀, 뭐 소방 팀, 네, 국가대표 팀이라고 하니까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네, 그게 필요한데 그게 좀 없어서 이렇게 선뜻 이게 마음이 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점점 갈수록 재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믿고 초반에 1화가 재미없더라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재밌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시면 진짜 꿀잼인 구간이 나와요. 네, 말할 수 없지만 네, 꿀잼인 구간이 나와서 네, 진짜 실망시켜드리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콘텐츠였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우리도 이 재미의 이유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일종의 추천인데 그 추천하는 콘텐츠가 모두 다 나의 취향에 맞진 않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스포츠가 아니라 어쨌든 문화예술의 영역인 만화를 다루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긴 취향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처럼 누구는 몇 초 만에 들어가고 누구는 몇 초 만에 들어오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취향의 영역인 거라서 누구한테는 진짜 베스트인 작품이 또 누군가한테는 그게 도대체 왜 천만이야 싶은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누군가한테는 이 사람은 왜 안 알려지지 이렇게 멋진 작품 하는 사람인데 싶은 작가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즐거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즐겁죠. 네, 그래서 추천을 저희는 이제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지만 또
본인이 보기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사이렌의 1화는 이런 점에서 아쉬웠다고 가지고 난 1화부터 엄청나게 몰입했는데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보고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도 역시나 약간 추천을 가장한 뭐라고 해야 되나 추천을 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많이 설명할 거리를 가지고 온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초반에 빌런 전문가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런들의 서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인상 깊은 빌런 그리고 빌런이 나오는 웹툰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 웹툰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핫하죠. 진짜 주변에서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작품이라서 저도 진짜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인데 한참 열혈 연재 중이에요. 네, 지금 한 90몇 화 정도. 네. 근데 이 연재 중인 작품을 추천해 드리기가 너무 참 애매한 게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냥 1화만 내가 반한 1화라고 해서 추천을 했던 이유가 연재 중인 작품에서 길게 얘기하면 할수록 왠지 스포일링이 될까 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완결이 어떻게 나느냐가 작품의 맞아요.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하는데 아직 완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 그쵸. 그런 위험성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릴 이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빌런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네. 자, 오늘 추천해드릴 작품은 뭘까요? 오늘은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연재 중인 똑 닮은 딸. 네. 이담 작가님? 네. 네. 학원 스릴러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스릴러 작품이죠. 네네. 네. 이 작품 정말 많은 학생들도 추천을 하셨고. 정말. 네. 그 학교에 있으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친구들의 취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양혜린 교수님, 양석 작가님하고도 말씀 나눴었던 내용인데 네네. 뭐 그때그때 핫한 작품들이 항상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우리 스쿨 학생들은 전공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대중의 반응이랑 완전히 딱 일치하진 않는데 그 전공생들이 사랑하는 만화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똑 닮은 딸이 지금 가장 핫한 작품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해요. 맞아요. 요거랑 가비지 타임. 가비지 타임. 정말 올해는 가장 뜨겁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항상 지금 재미있게 본 작품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이 두 작품이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놀랍기도 했고 실제로 너무 재밌잖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도 약간 숙제 같은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봐야 되는데 그쵸. 다들 재밌다고 하던데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공모전 수상작이기 때문에 그쵸. 공모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공모전에서 어떤 작품이 수상을 했고 그리고 또 수상한 작품들이 모두 다 좋은 반응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작품은 공모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었고 또 연재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극찬을 받은 작품이라서 네. 봐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이 주제를 잡아서 말씀해 주셔서 그럼 이참에 봐야 되겠네요 하고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죠? 네.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다음화를 넘길 수밖에 없는 작품. 몰입감 있는 작품. 네. 정말. 스릴러의 특성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범인인가? 진짜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그만한 증거가 어디 있어? 아니야, 그렇지 않을걸? 저는 막 이런 어떤 똑딱물 딸을 보면서 계속 저와 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않을까? 아니라고 말해줘. 그런 부분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주인공 입장에서 몰입하기가 너무 좋게 그 공감대 형성을 되게 잘 해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 정도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쵸. 근데 그런 어머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많거든요. 많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쵸. 극대화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쵸. 특히나 입시가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 방면에서는 비슷한 느낌을 받은 친구들이 꽤나 있을 거고 맞아요. 또 그 주인공 말고 다른 인물들이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뭐 오빠와의 차별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사회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 학생 독자층이 이입하기 좋은 경로를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이입하고 나서 들어가 보면 그 친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그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뭔가 조마조마함이나 스릴러 장르의 그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장르적 쾌감이라고 많이 말하는 네. 그것도 너무 극대화되어 있어서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진짜 몰입감 있다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다음 회를 읽게 만드는 작품이더라고요. 네, 진짜 말씀해주신 부분이 진짜 앞부분에서 되게 몰입을 많이 할 수 있게 실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딸의 입장이 아니라 엄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딸이 완벽한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아마 저도 한 20, 3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지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저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심지어 엄마가 교수예요. 얘야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박사학위를 가진 어머니로서 아니 그리고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뭐야 왜 그렇게 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섬찟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에서 이입이 막 되니까 되게 섬찟해서 저를 약간 되돌아보게도 되고 저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들은 항상 하게 되는 이제 명분이 어쨌든 다 너 좋으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캥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내 욕심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후회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더 몰아붙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인공의 어머니 정도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지만 그쵸. 그런 성향을 가진 부모님들은 되게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봐도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지는 너무 많아지죠.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무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리고 또 자녀인 적도 있었으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입장을 너무 잘 그려놨어요. 네. 정말 현실적인 공감이 가능한 내용으로 그런 캐릭터 설정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와서 정말 스릴러의 장르의 특성을 잘 맞추는 그 서스펜스를 주는데 진짜 이건 보셔야 돼요. 그냥 저희가 아무리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 감흥에 재미의 감흥에 진짜 1%나 만끽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또 댓글에다가 똑 닮은 딸을 좀 분석해 주실 수 있냐는 그런 댓글도 받았어서 안 그래도 이 작품 꼭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뭘로 엮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딸의 이름은 길소명이고요. 엄마의 이름은 명소민이에요. 이름이 둘 다 좀 비슷하죠. 두 글자 겹치네요. 네, 소자. 명자. 명자? 아니, 그렇네? 네. 어머, 몰랐어요. 네, 길소명, 명소민. 그러니까. 어머, 그랬네요. 전 소자만 겹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두 모녀 사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초반에 딸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막 그려지기 시작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입장이 그려지기는 하는데 사실 첫 10화까지만 봐도 네네. 확실한 빌런이 등장하지 않아요? 빌런으로 예측되는? 아닌가? 어머니. 그쵸? 네, 그쵸. 왜냐하면은 딸의 입장에서 그려지는데 엄마 얼굴이 지직거리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딸의 입장에서 또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했듯이 딸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네.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되고 굉장한 가스라이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10화만 보셨더라도 여기에서 엄마 캐릭터가 되게 나빠 보여.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나쁨의 정도가 이보다 더 클까봐 약간 좀 두려워지는 네. 아마 그런 순간들이 앞으로 10화 이상을 보시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 닮은 딸을 소개하려고 했을 때 빌런 서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얘기할 거리가 좀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빌런이랑 좀 접합을 시도를 해봤어요. 인상 깊은 빌런의 서사, 인상 깊은 빌런. 이 작품 말고요? 네, 떠오르시나요? 네. 빌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조커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거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항상 인클래스 과제로 네. 창작자 얘기 수업 시간에 내주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응원하고 싶어지는 프로타고니스트 하나를 정해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고니스트를 하나 정해서 이유를 이야기해보는 걸 시키거든요. 네네. 근데 매력적인 안타고니스트 얘기했을 때 조커가 빠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히어로물을 상징하는 시장 안에서도 너무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사실은 배트맨보다 더 매력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매력상으로 봤을 맞아요. 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커라는 영화가 단독 영화로도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쵸.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로 이제 또 2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이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루는 방식도 독특하고 그런 존재로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항상 조커였던 것 같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빌런과 영웅이 얼마나 다른가 왜 다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나눠보고 과제로 제출을 해라라는 식의 과제도 내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커 얘기도 하셨지만 어벤져스 시리즈의 타노스가 사실 저는 그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를 보면서 타노스가 얘기하는 거에 잠깐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인구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선의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 사람을 현혹시키게끔 그 부분에서는 얘기를 되게 잘해요. 제가 저런 생각이었어? 근데 그렇다면 쟤는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저런 이유였다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약간 이해했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내가 대의를 위한 악역을 맡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인구를 반으로 줄여야 되고 나는 균형의 수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게 그 순간 타노스의 말에 설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타노스 진짜 잘 만든 캐릭터구나라고 느꼈었어요. 지금 조커랑 타노스 얘기가 나왔는데 조커랑 타노스는 정반대의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노스는 현혹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맞아요. 빌런이라고 한다면 그 조커는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순수악인데? 라는 느낌이 드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커는 그래서 저는 조커가 이거 이종범 작가님 표현인데 조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재앙 자체로서 맞아요. 존재한다. 네. 마치 자연재해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허리케인은 그냥 그 허리케인 자체인 거지. 얘가 무슨 원인 뭔가 뭐랄까 누군가 뭘 잘못해서 사연이 있어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타나서 어떤 피해를 입힌다가 중요한 거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중요한 맞아요. 존재라면 조커는 그런 느낌이라면 타노스는 인격 자체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조금 맥락이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노스도 처음에는 그런 재앙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놀랬었죠. 그래서 그 순간 매력적인 악인이구나, 빌런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디즈니 플러스의 완다비전, 네 완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엄마라서 그런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 서사가. 너무 절절해서, 너무 절절해서, 그리고 그 만듦새 형식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 내용이 형식까지 압도를 해버리는, 형식이 내용까지 아우르는 뭐 그런 식의 작품이었어서 완다비전의 완다도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캐릭터 누구죠? 그 영화 이렇게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네. 이렇게 했나?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2 영화에서 완다가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그 완다비전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봤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먼저 보고 완다비전을 봤는데 이해가 너무 절절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타노스와 완다비전의 완다 캐릭터가 떠오르는데 저는 사연 있는 좀 이런 구질구질한 캐릭터. 구구절절 내 사연을 얘기하면 약간 현혹되나 봐요. 만화에서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 좀 있는데 무한의 주인의 아노츠 카게이사라는 이제 그 일도리의 수장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일단 굉장히 미소년이에요. 그리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그 일도류에게 가족을 완전히 몰살당한 인물이라서 굉장한 복수심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 여행을. 근데 하다 보면 아노츠 카게이사의 입장을 자꾸 이해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겨요. 미워할 수만은 없는. 네. 그리고 이게 있어요. 큰 조직의 보스가 돼 있는 악당을 그리면은 중간 단계에서의 악당들의 빌런 짓이 굉장히 저열하고 나쁜 짓들이 많아도 귀여워 보이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행한 일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서 꼬리를 잘라주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 사실은 아노츠는 그 저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그런 걸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경향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 일도류가 하고 있는 짓은 절대로 용납받을 수 있는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아 그래 나쁜 짓을 하고 있긴 하지만 쟤도 불쌍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걸 되게 잘 그린 작품들이 있죠. 네, 그래서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는 그 순간, 이 캐릭터 진짜 빌런인데 나쁘다는 건 아는데 물론 저 행동에까지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까지는. 네. 근데 왜 저 행동까지 가야만 했는가가 순간 설득이 되는 순간 그 빌런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똑 닮은 딸의 엄마 캐릭터도 우리한테 그런 감흥을 주지 않나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미워할 수도 있지만 가장 미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핫한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만화 스릴러 만화가 뭐냐라고 물으면 똑 닮은 딸이 나올 텐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레 자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후레 자식도 결국은 부모 자식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존재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만화를 특히 많이 소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나이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릴 때는 막연하게 멋있었던 동경의 어른, 대상이 네, 슈퍼맨 같았던 아빠, 천사 같은 엄마 같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시기가 또 있고 사춘기 시절 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도 좀 공감이 짠하다 되죠. 싶을 때가 가끔 있고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맞아요. 저희 그 교수님들 채팅방에서도 얼마 전에 비슷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부모님의 나이 듦에 대한 약간 안타까움 얘기가 그렇죠.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부모님에 대해서는 또 시기에 따라서도 생각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워낙에 서로를 입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뭐랄까 할 얘기가 많아지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천륜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간단하게 미워할 수 없는 존재죠. 네. 그러니까 뭐 도토리 문화센터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엄마와 딸의 관계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서 남남도 생각나네요. 그렇죠. 남남도 그렇고 진짜 그냥 미워하기만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뭐가 어렵겠냐.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렵고 힘든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장르는 네, 작품은 스릴러 장르가 아니지만 똑 닮은 딸은 그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의 내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너무나 치밀하게 네 그리고 범죄물로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닐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자꾸 맞지? 아니야. 근데 아니었으면 좋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정신분열을 혼자서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범죄의 어떤 관계가 이런 부모 자녀 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화까지밖에 안 봤지만 이제 제목이 주는 묘한 불길함이 계속 있어서 어떤 불길함이 오세요? 10화까지 보신 입장에서? 초반에는 네. 당연히 이제 엄마가 빌런이고 네. 딸은 피해자인 입장으로 이입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장치를. 근데 보면서 제목이 똑 닮은 딸. 그러니까 뭔가 딸도 하고, 막 이런 생각. 이 친구한테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후레 자식 같은 경우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사이코패스 네. 살인마고 그리고 또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하는 걸 은연중에 이렇게 네. 학습을 한 그런데 굉장히 그 아이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일종의 되게 두려움, 무서움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될까봐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똑 닮은 딸의 딸인 소명이도 그런 식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딸이니까 라는 식의 생각. 근데 또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제목이 이렇기 때문에 얘도 엄마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알지만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하고 싶어. 네. 아까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그거가 뒤쪽까지도 뭔가 내용이 풀리진 않나요? 그거 관련된 뭔가가? 그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왜 그랬냐면 이름이 비슷하다는 얘기 저는 이제 엄마 이름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10월까지 봤을 때. 네네네. 그렇네. 말씀해 주셔서 이름이 되게 비슷하구나. 두 글자나 겹치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10화까지밖에 안 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작가의 말을 쭉 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 초반에 뒤쪽까지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남수라는 친구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SNS 중독자. 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서남수가 SNS에서 따온 거더라고요. 그렇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SNS가 이니셜이 되도록 만드는 거더라고요. 서남수. 저는 그 작가의 말까지는 안 봐서.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느꼈던 거가 어쨌든 이 사람은 이름을 허투루 짓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길소명인 것들이 특이하잖아요. 어쨌든 네, 맞아요. 길씨가 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름에도 뭔가 의미가 있게 지어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것도 유추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아주 재밌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기 시작했는데 10화까지 그냥 쭉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단순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너무 재밌고 와 진짜 그냥 말할 수 없을 때 이런 막 깍깍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냥 작가님 천재 뭐 이런 거 찐 천재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볼 때마다 어디까지 제 생각을 한 거지? 이 사람의 지식은 어디까지지? 그러니까 지식뿐만이 아니라 통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10화 이상을 가다 보면 나레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꿰뚫고 있는 건 그냥 이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대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는 해안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저는 이제 세부적인 것들 얘기를 좀 하자면 되게 뭐랄까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는 복선들을 잘 쓰세요. 예를 들면 뭐 1화에서 나왔었던 그 저런 거 뭐라 그러죠? 응급구조하는 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심폐소생술 수업을 듣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심폐소생술 받는 수업 장면이 왜 나와? 생뚱맞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그런 거를 듣는 순간조차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주인공의 설명인 것처럼 잘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뭐 이런 거 들을 때까지도 이렇게 바른 자세로 듣고 있냐라고 해서 마치 캐릭터 그 설명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작가가 숨겨놓고 싶었던 건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라고 하는 정보를 넣어놨어야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랬고 또 뒤쪽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약간 성추행을 하듯이 주인공 손을 잡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사실은 담임 선생님의 시계랑 점을 주인공이 각인했다라는 장면을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나중에 그게 쓰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선생님의 기분 나쁜 행동으로만 받아들여도 사실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도 나중에 담임 선생님의 손에 있는 점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겪었으면 알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치밀하게 하면서 앞뒤를 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만약에 뭐 처음에 심폐소생술을 받는 장면이 1화에 나왔던 게 막 30몇 화에서 쓰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차 내에서 갈무리 되는 복선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세요. 그게 그래서 계속 이 작품을 매 회차 기다리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웹툰이라고 하는 주간 연재의 흐름을 굉장히 잘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영화를 보고 그 기준으로 작품 만드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초반부에 썼던 복선을 되게 나중에 회수를 했는데 독자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작가는 기억을 하죠. 하루 만에 다 짰을 수도 있고 자기 작품을 굉장히 열심히 조망하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보니까. 근데 독자들은 초반부의 내용에서는 지나가듯이 나왔던 컷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 회차 내에서 수습을 계속 해주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그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벌리고 해결하고 벌리고 해결하고 이게 회차마다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선이 되는 장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미로 덮어놨어요. 항상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라는 정보가 그냥 나오면 생뚱맞으니까 그럼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덮어놨고. 근데 그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손에 점이 있고 어떤 시계를 찬 담임 선생님의 손 모양을 주인공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손으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하나 넣어놨는데 그걸 성추행을 하는 선생님에 대한 그 극혐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것만으로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잘 덮어놨어요. 되게 기술적으로도 되게 능숙하시다. 맞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해볼 게 그가 빌런일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똑 닮은 딸을 90화 지금 연재되고 있는 그 분량까지 보고 있지 않아도 엄마가 빌런일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랄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업 시간에 영웅하고 빌런이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 스타일이 있어요. 장르가 있는데 성장 장르입니다. 네. 그런데 항상 그 성장 장르의 주인공, 그러니까 영웅들은, 성장 장르의 영웅들은 늘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변화의 과정을 겪잖아요. 네. 그 변화가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을 겪으니까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네? 라는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데 되게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 성장 장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을 성장 장르의 정의라고 한다면 성장 그런 변화인가?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영웅하고 빌런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과 성장을 같은 변화라는 이름 안에서는 묶여버리니까 네. 배트맨이 내가 히어로고 활동을 해야 되겠어, 자경단이 되어야 되겠어라고 결심하고 그걸 행동하게 되는 계기와 나는 테러의 존재, 테러리스트가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얼굴에 분장을 하기 시작한 조커의 변화를 네. 사실은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또 말이 되는 게 어찌됐든 조커도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걸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았고 사실 해방되어 버렸죠. 네, 사실 영웅들이 배트맨이 계속 고민하죠. 네. 난 이걸 왜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정의를 해봤을 때 빌런의 변화도 성장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상대적이니까. 네. 타노스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그럴 거죠. 수도 있죠. 네. 자기가 다크히어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다크히어로. 맞네, 다크히어로. 내가 어둠에 내가 지금 악역을 맡고 있지만 자경단이다. 사실은 나는 우주의 평화를 우주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다. 너희의 모든 이득을 위해서 이거에 반항하는 너희가 철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표정 되게 타노스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 해서 제가 되게 막 맞는 것 같아 라고 순간 되게 감화받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빌런의 서사도 성장 서사일까?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단언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인간이란 사람들은요, 인간이란 종은 계속 변화를 해야 돼요. 네. 변화에 완성된 상태는 없는 것 같아요. 변화에 있어서 완성된 상태, 완결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진짜 완성된 상태의 인간은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인이 그런 뜻이죠. 아예. 네네. 완성된 인간. 네, 성인. 네. 그리고 또 인간이 정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어라고 하면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이 사람은 죽어서 신이 되거든요. 그렇죠. 별자리가 되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살아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 과정에 우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계속 세계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나의 작은 세계를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접촉을 통해서 타인의 어떤 다른 관점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세계를 깨트리고 받아들이면서 점차 확장이 되어가면서 우리 세계를 확장을 하는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커나 타노스 같은 경우 변화를 멈췄어요. 나는 그러네요. 이런 사람이야. 그러네요. 너희가 다 나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네. 매력적인 안타고니스트에 대해 소개해봐라고 하면 그 매력적인 안타고니스트에 대한 이유랑 매력을 느끼는 이유랑 그 응원하고 싶은 프로타고니스트의 이유랑 겹치는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응원하고 싶은 프로타고니스트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게 불쌍하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연민의 감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연민의 감정이 들어서 아 얘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쵸, 그게 응원이죠. 라는 생각을 갖는 응원의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원피스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어떤 퍼스트 슬램덩크의 송태섭의 과거 사서도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안타고니스트에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에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거가 되게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느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고방식이 완성이 되어버렸다는 다시 말하자면 굳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확신에 찬 행동을 하거든요. 결정을 잘하죠. 거기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죠. 주인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맞아요. 그 배트맨이나 슈퍼맨은 불살의 존재로서 이 인간을 죽여 말어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결국 안 죽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항상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고구마 같은. 네, 근데 얘는 잘 죽여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맞네. 네, 반을 죽여버리는 이거 하나로 반을 내리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쨌든 사이다가 있는 것들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폭탄 버튼 누르는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조커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뭔가 그거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망설임이 없다. 예, 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잘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건 진짜 확신에 찬 행동이고 어떤 의미에서 대리만족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멈췄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맞죠. 거. 네.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는 인물이라면 계속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슈퍼맨이 예를 들면 불살의 캐릭터로서 배트맨이 불살의 캐릭터로서 내가 누군가를 나는 죽이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을 해요. 맞아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이놈은 죽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너무 나쁘니까. 다크나이트에서 되게 그 사람들이 명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조커는 배트맨이 자기를 죽이게 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배트맨의 신념을 무너뜨리면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이라서 배트맨이 그 배트모빌로 막 달려오는데 그 앞에서 막 웃으면서 서 있거든요. 근데 배트맨이 정말로 그 직전까지 고민을 해요. 이걸 죽여버려를 고민하다가 결국 확 틀어버리는데 맞아요. 그 과정,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도 고민하는 게 배트맨의 영웅적인 면모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저놈을 이길 수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앞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게 조커인 거고 그 대비가 되게 명확한데 때로는 우리가 배트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이 계속 고민을 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거 없이 정말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 재앙과 대한 같은 조커 매력이 느껴질 때가 있죠. 매력이 있죠. 맞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더 그 제가 한 말에 힘이 실리네요. 네. 네, 저는 진짜. 그러니까 학생들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안타고니스트를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역시 카리스마를 넣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뭐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카리스마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봤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놈들은 망설임이 없어서 그래서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구나. 그렇네요. 변화할 여지가 없어서 네. 자기 자신을 확장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배제를 잘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모가 똑 닮은 딸의 엄마에게도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내 말이 맞아. 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아이를 이렇게 소몰이 하듯이 몰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실제 생활에서 아이를 키울 때 되게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이에요. 왜냐면 아기일 때는 진짜 부모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어린이가 될 때까지도 얘를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뛰어다니는데. 그리고 걸어 다니는데. 걷는 데만 15개월이 걸리니. 네. 자기가 알아서 젖을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몇 년을 겪다 보니까 부모로서 빠지게 되는 함정이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지? 내 맘대로 해야지? 그쵸.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지보다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얘한테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 판단력이 더 좋았으니까 늘 맞아요.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얘는 항상 이상한 짓을 해왔었고 그리고 내 말을 계속 잘 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춘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계속 그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요. 얘 왜 말을 안 듣지?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100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격적인 존재가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의 인격이 있다면, 주체성이 갖췄다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아이랑 떨어져 있을 땐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하죠. 그치? 아니 애가 애인데 사람인데 사람이 당연히 내 말을 왜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집에만 가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아이도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잖아요. 사실은 네.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상태를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청년도 아니고 소년도 아닌 상태라서. 근데 그 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는 생겼는데 이걸 젠틀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 또 이거 저는 이제 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만 왜냐면 저희 애는 아직까지 사춘기가 아니고 난 사춘기를 네. 거쳤으니까. 네.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또 부모님 말을 안 듣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쵸, 불안하지. 얹혀 살고 있기도 하고. 네, 나가면은 더 추울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보호가 필요해요. 맞아요. 보호가 필요한데 말은 또 듣기가 싫어요. 그런 상태에서 뒤섞여 있는, 꼬여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어쨌든 이게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기도 한데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남이면 근데 나를 이렇게 하숙을 시켜주고 있는 거라면 개기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도 사고방식, 그 정도 계산은 돼요. 그 나이쯤 되면. 왜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안 개기거든요. 맞아. 그렇게까지는 안 개기거든요. 네, 진짜요.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비는 거라면. 엄청.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개길 수 있으면서도 형들한테 못 개겨요. 그렇네. 형은 날 접할 걸 알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도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집 밖에 나가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 엉켜는 있어야 되겠고 근데 어쨌든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오던 사람이고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또 개기기도 하고 그렇네. 이 정도는 개길 수 있겠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섞여 있고 약간 그런 상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소명이가 네. 왜 그러지 못하는가도 알겠네요. 그 소명이가 1화에서부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엄마를 너무 무서워하고 엄마로부터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지금 엄마가 만약에 감옥에 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였으니까 그때 초등학생이잖아요. 1화에서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이죠. 그 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냥 태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보호하는 기간이 한 진짜 20살까지다 아니면 15살까지다라고 한다면 길어요. 맞아요. 네, 그 기간 동안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명이도 굉장한 그 불안감에 떨면서도 부모 이렇게 엄마 밑에서 계속 말을 잘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관계성이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똑 닮은 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의 스릴러 장르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항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항상 나오는데 맞네요. 똑 닮은 딸에서도 되게 같은 맥락이 있는 게 네.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집단에서 지금 어떤 위치인지도 알아요. 근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 똑같아요. 내가 벗어나면 어디 갈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홀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만약에 좀 이렇게 지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든지 대놓고 그쵸.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여길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은 마음으로 아는데 근데 여기서 나가면 더 외로울 것 같은 그렇죠. 이제는 더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다른 그룹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항상 다뤄지는데 똑 닮은 딸에도 초반에 그런 인물들이 계속 그런 관계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쵸, 소명이의 친구들의 관계, 반 친구들의 관계가 네네. 그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소명이가 저는 그러니까 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했을 때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엄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싫은 티도 내고 말도 안 듣고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소명이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하는 게 자기 의지인지,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진짜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서조차 본인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 소명이의 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 두려움에 갇힌 어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직 설명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나쁘구나.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소명이가 저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드니까. 그리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야? 라는 식의 생각까지 하게 만들죠. 네. 네, 그래서 이 엄마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면 너무 스포일링이 될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원래는 그 엄마의 명소민님이 벌이는 그런 행동의 면면의 특성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스포일링 워닝을 하고 하셔도 안 되나?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엄마는 자꾸 딸을 소민이를 자꾸만 소민이는 소명이를, 그러니까 엄마 소민이는 딸 소명이를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내 맘대로 해. 내가 오라. 내 맘대로 해야지만 너의 길은 이게 확실한 거야. 절대 다른 길은 보지 마.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애랑 만나지 마. 막 이런 식이잖아요. 내일 위에 돌은 내가 치워줄게. 네. 그런 식의 입장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의 그런 특성이랄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요즘에 등장하지 않나요? 작품 속에서요? 네, 작품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현실 안에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본다거나 뭐 어떤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일들, 이런 일들은 사실 그거잖아요. 왜 내 맘대로 하지 않았어? 왜 내 규칙을 어겼어? 내가 이거는 안 된다고 했잖아. 라는 것에서 굉장히 완벽한 기준을 내세우고 거기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이 사실은 뉴스에나 범죄물에만 나오는 그런 빌런의 면모가 아니라 되게 일반 사람들의 면면에도 그런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에게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언젠가부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되게 많이 쓰이게 됐었는데 사실 그 단어가 생겼을 때 혹은 단어가 알려졌을 때 갖게 되는 효과들이 되게 큰데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에도 분명히 같은 행태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알려지면서부터는 조금 더 그걸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동안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옷 같은 것들 되게 통제를 해요. 너 그런 거 입지 말라고 했잖아.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사람들이 너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관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당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나 진짜 사랑하나 보다. 나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인지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인데 그쵸. 이것도 폭력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악이라고 하는 존재, 빌런의 존재, 그러니까 옛날 영웅 신화 속에 영웅이 처단하는 그 빌런의 존재는 마치 조커처럼 절대 악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머리가 뱀으로 달려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좀 뭐랄까 공공의 적의 느낌?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네, 우리가 살려면 그 반인반수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빌런이었다면 이제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 콘텐츠 속의 그 빌런들은 되게 평범한 악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듯이 악이 생각보다 평범하더라.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악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 우리 내면 안에도 있지 않아? 라는 식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얘기들처럼 그래서 똑 닮은 딸이 되게 그 엄마가 되게 악인이 맞고 맞을 것 같은데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아니면 좋겠다라는 식의 생각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빌런이라고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 순간순간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뒤로 갈수록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 앞부분까지는 되게 정말 저희가 아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입체적인 사건도 만들어낼 수 있고 감정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인 캐릭터들, 빌런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저 행동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왜 하는지는 좀 알 것 같고, 네,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네, 이 엄마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행이 살짝 돌고 도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그 악인의 서사를 만들어주는 거가 유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납작해야 됐던 시기가 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납작하게 안 하면 왜 자꾸 악인에게 서사를 쥐어주느냐라고 오히려 비판을 받았던 네. 시기가 있었는데 네, 네. 저는 그 유행이 또 살짝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최근에 또 들어요. 요즘은 다시 또 이제 살짝 그 악인들에게도 한 번쯤은 뭐랄까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이종호 작가님하고도 얘기했었던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악인의 서사를 만드는 게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위험하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뭘 주의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네. 이제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선택의 순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 똑닮은 딸을 계속 보시다 보면 그 말씀하신 선택의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가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돌고 도는 유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정반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간 단계를 좀 찾아가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악인은 납작한 악인이 유행이었다가 뭐 그전에는 서사가 있는 악인이 유행이었다가 지금 다시 약간 악인이 왜 악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는 그런 식의 유행이 돌아왔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약간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용을 찾았다? 네, 너무 서사를 만들어서 얘한테 이입해서 그치, 넌 그래도 돼 라는 식이 아니라 얘한테는 사실 이런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얘는 악인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입체성, 네, 그 입체적인 면면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순간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예 납작했던 시기, 아예 예전에 납작했던 시기하고 그 전에 좀 더 악인을 약간 매력적으로 그려주고 서사를 막 풍부하게 심어주던 시절에는 오히려 너무 그게 더 극단적이어서 악인을 실제로 악인으로 그리지 않게 만드는 경향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악인을 납작하게 만든 유행이 왔었던 건데, 요것도 이제 이러니까 너무 단순해지고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또 오히려 그게 사회의 해악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사람 하나만 해치면 끝날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간 단계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네. 악인의 서사는 풀어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선택지도 있었어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서 얘가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똑 닮은 딸의 작가님은 이담 작가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세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욕망이나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넌 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뭐 10,000시간만 노력하면 당신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뭐 노력하시면 다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자란 세대들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윗세대들은 아니야, 너는 장남이니까 좀 희생을 해라, 아니면 둘째니까 형한테 양보해라, 이런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요즘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저도 아이들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폐해들이 예전에 나타나는 범죄와 지금 나타나는 범죄의 종류가 되게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엄마의 그 멈출 줄 모르는 통제 욕구, 그리고 내 맘대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런 식의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멈출 줄 모르는 그 욕망들이 되게 과잉된 자의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초반밖에 안 봤지만 초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담임쌤이 물론 되게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담임쌤이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웃으면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씀 나누고 나서 밖으로 나오면서 딱 생각하시는 게 엄마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교육학 교수인데 그러니까. 뭘 한다고 감히 내 앞에서 떠들어?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거나 자기가 해온 노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인정받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근데 상대방의 말을 이제 일단 무시한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저 사람도 현장에서 지금 딸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별로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걸 무시하는 근거가 그거라는 건 별로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빌런의 조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나르시시스트. 타노스도 그렇고. 네네. 네. 자기의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야 하는 그것이 드러내지 않고서는 못 빼기는 네.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세태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범죄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공부하셨나? 어떻게 이렇게 통찰이 있지? 라는 식의 생각이 들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나왔던 범죄 혹은 범죄로 예상되는 제가 뒷내용을 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그 저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작가님이 모티브로 삼은 것 같은 그 사건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사 많이 하시고 만드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끼게 된 거는 알게 된 것은 왜 제 연구실에 있는 피크닉 인기가 없어졌는지를. 왜요? 아 맞네. 어머. 피크닉 너무 중요한 피크닉 소재잖아요. 드렸어요? 아니 학생들한테 피크닉 주셨어요? 제 연구실 항상 피크닉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 다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크닉 줄 때마다 혹시 똑똑한 보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니에요. 보시고 나서 줬으면 그건 진짜 내 앞에서 다 먹어. 와 대박이다. 네. 아 피크닉이 그런 용도로 쓰였더라고요. 아이템. 네 맞아요. 네. 섬찟해. 진짜 모르고 주신 거 맞아요? 네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렇대요. 학생 여러분 너무 떨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 어떠세요? 전문가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전문가? 왜 빌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처음에 주제를 정하실 때도 안타고니스트라고 안 하고 빌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걸 되게 구분해서 쓰잖아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도 네. 항상 안타고니스트가 악당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악당이 많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딱 빌런이라고 짚어주신 거는 어떤 의미에서 또 그리고 조커라는 영화에서는 빌런인 주인공이 프로타고니스트니까 또 내용이 약간 엉키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한데 그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면서도 안타고니스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안타고니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예 딱 집어서 빌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오히려 더 적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드렸던 것처럼 빌런이 매력적이려면 안타고니스트가 매력적이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카리스마인지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빌런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다.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망설임이 없고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빌런이 돼버린 이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화 그리면서 제 만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화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모든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요. 네네네. 어떻게 전달될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되게 저는 울림이 컸는데, 그러니까 변화를 멈춘 사람이 빌런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 변하고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자기가 변화를 딱 멈춰놓고 거기서 나는 확신이 있고 내 생각이 옳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빌런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악의 평범성.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에
필요했던 정의가 있었을 그쵸. 거고 그리고 또 뭐 노무현 시대에 있었던 정의가 필요할 거고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가 있을 텐데 그쵸. 자기가 딱 생각하는 좋았던 시기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그걸 계속 행하고 있으면 타노스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힘을 가지면 열심히 살수록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빌런이든 안타고니스트든 만들 때에 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자기 확신이 너무 커지고 그게 사람을 빌런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신작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뭔가 창작에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그가 빌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똑 닮은 딸을 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한 이번 콘텐츠를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네, 긴 소감을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오늘 녹화가 잘 됐다고. 그럼요. 네, 위로를 하고 위로요? 자기 만족을 하고 네,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고요라고 얘기할 뻔했어. 마지막을 망쳤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방금 생각했는데 홍난지 교수님은 절대로 빌런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고민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항상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내가 지금 뭐라고 잘못 말했지?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말하면서도 해요.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말하다가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중간에 그래서 뗐습니다. 네, 편집을 했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돈 먹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재미의 이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고요. 만화가 안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